천만 원짜리 금덩어리를 잃어버리는 기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몸속에서 40대부터 몰래 사라지기 시작하는 근육 이야기입니다. 매년 1에서 2%씩 알게 모르게 내 노후를 지켜줄 황금 같은 근육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에이, 나이살 좀 쪘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요? 그 나이살의 충격적 진실을 알면 아마 오늘 당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40대부터 80대까지 우리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연장시켜주는 이 근육연금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 목표가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에서 근육 부자로 폼나게 사는 것으로 바뀔 것을 약속드립니다. 놀라운 과학적 근거를 유머와 재치를 섞어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 주세요. 나이살의 충격적 진실. 당신의 근육이 노후를 망치고 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진 않으신가요? 40대가 넘어가면서 배는 자꾸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이 현상. 사람들은 보통 이걸 나이살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나이살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 또는 근감소성 비만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이 찌냐고요? 이게 바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 몸무게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나 됩니다. 그런데 40세가 넘으면 이 소중한 근육이 매년 1에서 2%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 근육의 30%가 80대가 되면 무려 절반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에너지 소모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이 높죠. 그런데 이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보기엔 나이살이지만 속으로는 근육이 부족한 근감소성 비만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근감소증,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근감소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 ICD-10M62.84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벼랑 끝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현역 시절 누구보다 활발했던 분이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건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셨죠. 어느 날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택배 상자를 들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쿵 하고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피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은 중증 근감소증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겉으로는 비만은 아니었지만 하체 근육이 20대 여성 평균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니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고 결국 낙상으로 이어진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을 제공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대사조절 본부 역할입니다. 과학자들은 근육을 제2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수많은 건강 물질이 분비됩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수축하면 이 마이오카인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논문을 통해 밝혀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당뇨와 혈당 관리 비상이 걸립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 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식사 후 남은 포도당의 대부분을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에 저장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당 창고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혈액 속에 당이 넘쳐 흐르게 되고 이는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근감소증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비근감소증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치매와 뇌졸중 위험 증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오카인은 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 운동을 통해 분비된 마이오카인은 뇌의 신경세포 성장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여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근육량이 1kg 감소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2배 증가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해외 연구. 사례는 근육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생명 연장의 열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기초 대사량 감소로 인한 무기력과 피로입니다. 40대부터 아이고 기운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시죠? 근육이 줄어들면 휴식 중에도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이는 곧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체중을 움직이려니 기운은 더 없고 다시 운동은 하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호르몬, 대사, 면역, 장수를 총괄하는 우리 몸의 핵심 자산입니다. 근육량이 1kg 감소하는 것은 단순한 체중계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막이 뚫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셈입니다.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근육은 40대 전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여 60대가 되면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까지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제 나이살이라고 대충 넘기던 지방이 사실은 우리 근육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의 질과 행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근육을 붙잡고 남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근육연금을 쌓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육 공장장 미토콘드리아의 비밀 재밌는 비유로 풀어보는 근력 해춘 원리. 우리 몸속의 근육 공장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역할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부터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근육을 해춘시키는지 재미있는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근육 세포 하나하나를 아주 정교한 전기차 공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공장에서 튼튼한 전기차, 즉 근육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공장을 쉼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발전소 역할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음식주로 포도당과 지방을 태워서 근육 공장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즉 ATP라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거나 힘을 낼 때 이 ATP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가 곧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쌩쌩 돌아갑니다. 발전기 수도 많고 효율도 최고죠.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노화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발전소의 규모가 줄어듭니다. 근육 세포 안에 있던 미토콘드리아 발전기의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힘을 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해지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쉽게 지치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의 상당 부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축소 때문입니다. 둘째,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남아있는 발전기들도 기름때가 끼고 낡아서 발전 효율이 영 시원찮습니다. 연료는 넣어주는데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고 찌꺼기 활성산소만 잔뜩 내뿜죠. 이 찌꺼기가 쌓여서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아도 힘은 없다고 느끼는, 즉 근육의 질이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근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낡은 발전소 투성이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낡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신호가 들어오면, 이 근육이 지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하고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비상 신호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에 어느 정도의 부하와 자극을 주면 근육세포는 손상을 입었다고 느끼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 발전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전기차 공장장 근육세포가 큰 주문이 들어왔으니 발전소를 증축하고 낡은 기계를 교체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근력 운동은 늙은 쥐의 근육에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벽돌과 같습니다. 공장에서 튼튼한 전기차 근육을 만들려면 튼튼한 외장재가 필요하듯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후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노년층이 되면 젊을 때와 똑같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은 젊었을 때보다 최소 3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젊은 시절에는 100g의 단백질로 100의 근육을 만들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100g으로는 70밖에 못 만드니 130g을 먹어야 100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답변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젊게 만들고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벽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근육 연금을 쌓는 첫 번째 과학적 원리입니다. 복잡한 과학 용어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의 근육 발전소는 멈춘다. 이것만은 제발 멈추세요. 근육 녹이는 최악의 습관 3가지와 위험성. 매일 아침 공원에서 2시간씩 걸어요. 이 정도면 운동 충분한 거 아닌가요? 많은 시니어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기 운동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근육 연금을 쌓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을 슬금슬금 녹여버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와 그 위험성을 구체적인 근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산소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매일 열심히 하지만 무거운 것은 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체지방을 태우는 데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은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증축하라는 비상신호는 근육에 평소보다 더 큰 부하가 걸렸을 때 발생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의 자극으로는 근육세포가 이 정도는 평소랑 똑같네 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유산소 운동만 장시간 지속할 경우 우리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이와 작용 비상 시스템을 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오랜 시간 고강도 유산소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보존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근육을 태우는 운동만 고집하는 것은 근육 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이 분비하는 마이오카인 같은 건강 물질의 분비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와 부족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기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오래된 오해 때문에 섭취를 꺼리거나 필요량보다 훨씬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숭늉의 김치만 먹는다.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조금만 먹는다는 식이죠. 한국인의 60세 이상은 권장량보다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이 젊을 때보다 둔화되는 노년층은 단백질 권장 섭취량 자체가 젊은 사람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이 권장되지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1kg당 1.0에서 1.2g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최신 영양학계의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하루 3끼 식사 때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살코기나 생선 또는 계란 2~3개와 두부, 반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겨우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사용할 벽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호를 줘도 재료가 없으니 새 근육을 만들 수가 없죠. 게다가 근육을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높기 때문에 매 끼니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앉아있는 시간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근육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좌식 생활은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몸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대형 근육이자 근육 연금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자세는 이 대형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잠재워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근육의 철칙이 바로 이때 발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3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2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지 않기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TV 드라마 중간 광고 시간에라도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5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육은 작은 자극이라도 꾸준히 주면 반응합니다. 요약하자면 걷기만 고집하고 단백질을 멀리하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근육 연금 통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 나쁜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해충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럼 이 근육 연금을 어떻게 하루 3분 만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초특급 비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 누워서 시작하는 근육연금 투자 비법 단계별 초간단 운동 노하우. 드디어 근육연금 통장에 돈을 투자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근육의 중요성과 방해 요소를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하루 3분 누워서 또는 의자 옆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니어 맞춤형 근육연금 투자 노하우입니다. 이 운동들은 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인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비법들입니다. 1. 근육연금 기초 투자 누워서 코어와 하체 근육 깨우기. 이 운동들은 몸의 중심 코어와 하체 근육을 안전하게 깨우는 동작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불 위에서 시작하세요. 골반 시계 운동 자세 무릎을 세우고 바로 눕습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가 있다고 상상합니다. 배꼽 바로 아래 치골 부분을 12시, 허리 아랫부분 꼬리뼈를 6시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허리 누르기 숨을 내쉬면서 12시 방향. 치골을 배꼽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킵니다. 허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2단계 허리 아치 만들기 숨을 들이마시면서 6시 방향. 꼬리뼈를 바닥에 지그시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살짝 아치 모양으로 띄웁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도 안전하게 코어 근육, 복행근을 활성화시켜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 연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범위는 아주 작지만 핵심 근육을 정확히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릿지 자세.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팔은 몸 옆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발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가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가깝게 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을 꽉 주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올립니다. 주의사항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 안 됩니다. 엉덩이가 하늘로 솟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꽉 쥐어짜면서 들어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고점에서 2초간 엉덩이를 꽉 조이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바닥에 완전히 닿기 직전에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15회씩 2세트를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강화해 낙상을 방지하고 허리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2. 근육 연금 심화 투자 의자를 이용한 하체 힘 키우기. 우리 몸 근육의 3분의 2는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야말로 근육 연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핵심입니다. 의자 스쿼트 자세. 튼튼하고 안정된 의자 앞에 서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 11자에서 15도 정도로 향하게 합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가슴을 편 채로 마치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툭 닿으면 바로 엉덩이 힘으로 후하고 숨을 내쉬며 일어섭니다. 절대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지 마세요.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회씩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처음에는 의자의 높이를 높게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낮은 의자로 바꾸거나 닿을 듯 말 듯 정지했다가 올라오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대둔근을 동시에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벽 짚고 까치발 들기 자세.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안정적으로 섭니다. 발은 11자로 나란히 놓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팽팽하게 수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최고점에서 3초간 정지합니다. 이때 무게중심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쏠리도록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립니다. 20회씩 3세트를 진행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혈액순환과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3. 근육 연금 식단 투자 단백질 섭취의 구체적인 노하우.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 벽돌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므로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핵심입니다. 단백질 3분할의 법칙. 우리 몸은 한 번에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분산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두부밥 모아 생선구이,
저녁에 닭가슴살 또는 살코기 반찬. 이렇게 분산해야 하루 권장량을 채우고 근육 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보강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밥 대신 두유에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을 추가하거나 삶은 계란을 챙겨 드세요. 운동 직후 골든타임 활용 근력 운동을 마치고 30분에서 2시간 이내가 근육 합성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우유 한 컵과 바나나를 드시거나 휴대하기 쉬운 단백질 바나 견과류를 챙겨 드세요. 단백질과 함께 포도당,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해야 근육 합성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 선택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핵심 아미노산인 류신이 많이 든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류신은 마치 근육 공장장에게 공장 가동 시작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추천 식품,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 유청 단백질 WPI에 류신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콩, 두부, 콩물도 훌륭한 급원입니다. 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근육 연금을 쌓는 비결입니다. 이 간단한 하루 3분 운동과 똑똑한 단백질 섭취 습관을 결합하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안전하고 확실하게 근육 연금 통장에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대신 아이고 시원하다. 를 외치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 비법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평생 건강을 위한 늘푸른 약속. 오늘 우리는 40대부터 급감하는 근육이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라 우리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시작임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 치매, 낙상 위험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도 깨달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근육연금 투자 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늘푸른 약속입니다. 첫째,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닌 우리 몸의 생명 연장 시스템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염증을 줄이는 마이오카인을 분비하며 전신 대사를 조절하는 제2의 장기입니다. 사라지는 근육 1kg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과 활력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40대 이후부터는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다시 쌩쌩 돌리기 위해 적절한 부하를 주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둘째, 하루 3분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근육 연금 투자입니다. 시간이 없다,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브릿지, 의자, 스쿼트, 벽 짚고 까치발 들기처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엉덩이와 허벅지, 코어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세요. 특히 의자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일상생활 능력을 지켜주는 황금 열쇠입니다. 하루 3분 투자로 평생의 활력을 보장받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단백질은 골든타임에 분산 섭취하여 근육 벽돌을 충분히 공급하세요. 운동으로 근육 공장장에게 새 근육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다음은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고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목표로 삼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의 류신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육류, 생선, 계란을 손바닥 크기만큼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근육 합성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여러분의 근육 연금을 녹이는 최악의 적입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근육은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며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근육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유일하게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 활력, 행복을 이 근육 연금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3분 비법을 당장 시작하시고 변화하는 여러분의 몸과 삶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푸른 활력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늘 푸른 건강 소식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알릴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늘 푸른 건강 소식과 함께 더 젊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육 무기력 희귀병에서 치유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이 치유의 현장을 찾아가 보세요. 놀라운 치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치유하셔서 간증하셨었는데요. 지난번에 치유되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아예 허리를 펴실 수 없으셨던 상태셨는데 지난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만져주셔서 휠체어를 벗어 던지시고 이제 허리를 펴실 수 있게 되셨고요. 네. 이제 지지대를 지고 움직이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지대를 벗고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손을 잡고 걷는 게 지금 2년 만이라고 하세요. 와. 지금 병원에 갔더니 뼈와 근육이 이제 뼈의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뼈에 척추가 다 녹아져 내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질병이 있으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뼈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는데 뼈와 근육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뼈와 근육이 지금 붙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말씀으로는 지금 허리에 힘이 계속 들어가신다고, 이 허리도 전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실 수 없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게 아멘.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다리도 전혀 드실 수 없으셨는데 지금 한번 성도님 한번 움직여 보세요. 두 다리. 네. 잡고 이렇게 드는 것이 할렐루야. 2년 만에 아멘. 처음으로 하게 되셨습니다. 아멘. 척추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분이 지금 대구 지교회 성도님이신데요. 2년 전부터 이게 지금 변명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변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변명이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되게 희귀병인데요. 뼈 근육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게 허리에 지금 힘이 2년 동안 그래서 힐체어에서 저분이 생활을 해 오셨네요. 그래서 허리에 이제 치유받으러 오셔서 허리에 힘이 들어오셨고 허리가 들릴 수 있게 되셨는데 혼자 의자에서 일어서시고 다리도 들었다 내리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힐체에서 생활하시고요. 이렇게 걸어 올라오시고 지금 허리도 돌리게 되신 일이 2년 만에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변명이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병명. 왜냐하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근육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대가 생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뼈의 근육들이 지금 생길지어다.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권능을 간증하는 모든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의 권능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치유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희귀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